행복청과 세종시가 신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올 한 해를 정치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방문자센터 주변 바닥 탄성 포장재가 잦은 변형으로 쉽게 파손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해당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차곡차곡 모은 돈을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남편이 확진자로 판명돼 자가격리 중이던 아내와 아들이 4일 추가로 확진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자가격리 중 확진돼 관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최선봉에 있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잇따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올 한 해를 정치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정치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행정의 초점도 행정수도 완성으로 모아집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오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정 명문화를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제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국회 사무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정치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외교, 통일,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위원회의 추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도 올 한 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에 따른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 교통대책, 미디어 등 지원기능 입지를 위해 예정부지 인근의 도시계획과 내부 연계교통,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중점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청사진이 제시될 것인지도 올 한 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인 출마 의지를 밝히겠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시장에 처음 출마한 것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방문자센터 주변 바닥 탄성 포장재가 잦은 변형으로 쉽게 파손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해당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앞 광장. 탄성 포장재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일부 포장재 끝부분은 들뜨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인네들 걸어가다가 걸리면 넘어지지.
매번 보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수시로 들뜨면서 일부는 아예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교체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관도 좋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면서 아산시가 탄성제 포장재 바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 구간은 온양온천역 관광 안내소부터 자전거 대여소까지로 수축 팽창이 반복돼 파손이 잦은 탄성재에서 보도 블록으로 변경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탄성재가 썩는 등 파손이 잦아 안전사고까지 우려돼 교체를 결정했다며 오는 4월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보수나 교체가 아닌 온양온천역 광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 건수는 모두 875건으로 이 가운데 약 22.2%인 197건이 임금 체불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과 징계 해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 사업장의 어려워진 운영 상황과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요인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천안시와 지역대학 4곳, 기업단체 2곳은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기관과 협력해 천안 지역 6개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와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차곡차곡 모은 돈을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며 소일거리 한창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고무 패킹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인데 개당 3원에서 5원을 받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언뜻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오랜 시간 작업하기에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는 이유,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모은 돈 100만 원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좀 아끼고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보다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후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어르신들은 이를 통해 다른 경로당을 비롯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번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90명의 학생은 특별 선발 11.6대 1, 일반 선발 2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50여 개 부서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파견 등 행정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산시가 올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기본 작동 원리와 조작 기술, 안전 점검, 농기계 도로 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각 읍면동 농업인 1,0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수강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던 아산 배방읍 공수리 제2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는 물론 이동식 단속 카메라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높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 제3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입니다.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지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졌습니다. 공수리 제3공영주차장에 이어 지난 3일부터 공수리 제2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4대와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실시되며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은 제외됩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역시 단속이 유예됩니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인근에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선장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를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선장면 대응리 일원에 사업비 2,322억 원을 투입해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자 대표 기업은 주식회사 SK에코플랜트로 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청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인구와 가구, 주택 등 53개 항목이 담긴 청년 통계를 새로 내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천안시 청년 인구는 23만 3,007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입니다. 이는 전국 청년 인구 비율보다 4.6%포인트, 도내 평균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천안 청년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 현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학년도 순천향대 정시 모집 경쟁률은 7.22대 1로 전년도 5.12대 1에서 다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57대 1을 기록했던 단국대 천안 캠퍼스도 10대 1을 넘긴 의예과와 글로벌 한국학과, 문예창작과 등에 힘입어 5.59대 1로 올랐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해 2.49대 1에서 4.66대 1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백석대와 남서울대, 상명대 천안 캠퍼스, 호서대도 각각 4.75대 1, 4.7대 1, 4.68대 1, 4.1대 1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3.22대 1이었던 나사렛대는 2.05대 1로, 2.14대 1이었던 선문대는 1.77대 1로 하락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일부 지역대의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추가 모집을 통한 신입생 충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경영 안정 1,200억 원, 창업자금 200억 원, 사회적 경제 50억 원, 소상공인 2,800억 원 등입니다. 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 신청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행복도시에 약 4,000세대의 주택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약 7,000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준공되는 주택은 일반 분양 물량 2,085세대와 임대 1,835세대에 이릅니다. 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 물량 4,142세대와 임대 2,885세대 규모입니다. 행복청은 올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한옥이나 제로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을 조성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도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시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가 배차되고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최초 12대에서 6대가 추가돼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고 회원수도 운영 초기 300여 명에서 1,6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셔클 10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5월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리 호출하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운행 방식이 콜택시와 비슷한데 택시업계에선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생활권과 저천까지를 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도 없애야 되고 택시 안 늘려주려고 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런 대책을 해온 것 같은데 그거는 택시하는 사람으로서 다 반대지.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택시업계와 소통 협의체를 열 예정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셔클의 수익률과 공공성이 기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셔클 한 대당 1년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수익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1,500여만 원에 그칩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개발사인 현대자동차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2024년 실증 기간이 끝나면 오롯이 세종시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와는 달리 셔클은 회원제를 통해 운영돼 공공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 생활권만 도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는 점도 세종시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종시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이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세종시설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 등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무료 시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운영 연장 대상은 조치원 주차타워를 비롯해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 이생활권 환승주차장 등 4곳입니다. 세종시가 올 한 해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주요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에어풍선 등 무연고 입간판에 대한 수거 또는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상공인 폐업 사례가 속출하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던 입간판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현장 조사를 추진해 입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무연고나 장기 방치가 확인되는 경우 일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이나 상가 관리자 등의 신고 접수로도 수거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올해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탄소 중립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5일에는 2050년까지 세종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후행동 실천선언 행사를 비대면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언 행사에는 세종시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 100여 곳이 참여해 각 기관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을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건축물의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설치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허가와 신고 시 내진 등 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지원합니다. 또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감리 감독과 사용 승인 도서 기술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촘촘하게 보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천안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간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송문용 기자는 올해 천안에 5개 시설이 새롭게 문을 열고 시민을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4월 중 성성 물빛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5월에는 천안시 청년센터, 7월에는 태조산 산림 레포츠 시설,
10월에는 천안시 평생학습관, 12월에는 천안시 일자리 통합센터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업성 저수지 주변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등이 설치되는 수변 생태공원, 성성 물빛 호수공원은 52만 8,14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이며 방문자 센터를 비롯해 생태 탐방로, 물빛 누리교, 조류 관찰원, 생태 교육마당 등이 들어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4월 중 준공될 성성 물빛 호수공원은 저수지 주변 생태계 보전은 물론 친수 공간 제공으로 업성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천안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 공급이 7,000세대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5일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경 공급 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큰 틀의 규모는 분양 4,142세대와 행복주택 1,045세대, 통합 공공임대 260세대 등 모두 7,000세대로 제시했다며 이 안에 한옥 제로에너지, 도시농업 테마의 단독주택 마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안도 담아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준공주택은 분양 2,085세대, 국민임대 1,100세대, 신혼희망타운 199세대로 집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의 상임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립합창단의 상임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바람직한 운영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타 시군 사례 분석, 재원 마련 방안 등 타당성 검토의 토대가 될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안이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산 시립합창단과 같이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고질적인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난폭 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는 1초 단위로 22개 이상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는 장치이며 이 장치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내버스의 과속, 급가속, 급정지,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사로부터 관내 시내버스 3사의 위험운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아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당 오디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격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9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